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독서. 오늘은 나를 위한 처방 너그러움에 대한 책을 조금 읽어보았어요. 소제목은 불안, 스트레스, 생존, 이걸 벗어나서 소통과 기쁨의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Try Softer, 부드럽게, 아마 번역은 너그럽게 라고 했는데 부드럽게. 뒷면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이번에 잘 요약을 해 주었더라고요. 쉬지 않고 노력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떠밀면, 괜찮은 척하면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더 열심히 노력한다. 영어로는 try harder.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기독교에서 더 열심히 해, 부지런해야 돼. 우리 한국도 한강의 기적, 노동에 대한 저임금으로 우리가 많이 혜택을 보았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주류로 되어 있죠.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어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게 강하죠. 한때는 우리가 뭐 토요일 쉬는 문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라 그랬지 언제 이틀을 쉬라고 했느냐 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울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해라, 부지런해라, 성경이 부지런을 말하고 있다 보니까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척 하기도 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탈진되고 무감각한 상태로 내몰려지는 그런 상황도 부작용이죠.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함을 가져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을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탈진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나의 모습, 자기의 모습에 이르게 할 진정한 동력을 가르쳐 준다. 그 진정한 동력은 자기 자신을 너무 부지런하게, 열심히, 빡세게,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소프트하게, 좀 부드럽게, 좀 너그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참 뜻밖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부드럽게 해 나가는 이야기 가운데서 왜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부드러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가운데서 조금 뜻밖의 내용이 2장에 있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뇌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머리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요새 뭐 발달된 뇌에 대한 뇌과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부드럽게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에 뭐 전두엽, 뇌간, 번연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뇌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쌓이는 삶의 상처가 우리에게 싸우게 하든지 도주하게 하든지 비위를 맞추게 하든지 얼어붙게 하든지, 이 뇌가 그런 기능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이 머리에 있는 이 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식해야 한다. 내 몸에서 그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일어난 막 사람이 떨린다든지 분노하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하게 과잉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냉담하죠. 과소하게. 그래서 과잉각성, 과소각성 얼어붙는 거죠. 막 하든지 아니면 너무 억압하든지 우울하든지 혼미하든지. 이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이런 곽성과 과잉곽성과 과소각성이 제 마음속에 참 떠나지가 않아요. 이 참 떠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한때는 분노로 한때는 멍한 것이 있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이 참 깊고 오래 갑니다. 이 트라우마가. 근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건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이상한 것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트라우마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남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크든 작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 손에 밴 상처가 별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만성적 질병, 통증, 정신질환, 중독, 관계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아픔들이 사람을 참 괴롭게 만들어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아운디 콜바라는 사람인데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가질 때마다 거기에 지나치게 부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기대란 늘 고통과 수치심에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그리고 부드럽게 회복의 과정을 통해 내 몸이 잠재적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에 언제 반응하는지를 의식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도 아마 어린 시절에 기대에 부합하지 않아서 고통받았고 수치를 받았던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기대를 하고 하면 그 고통을 겪지 않고 그런 수치심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힘들게 사는 거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좀 독특하게 마치 스터디북 같아요. 각 매장마다 이렇게 해보라 라는 학습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부분들,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더 열심히 라는 것보다는 자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아픔을 처리한 기관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 그걸 일단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치유의 과정에서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았다. 혹여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의 첫 부분이지만 한번 흥미롭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이 책을 읽는데 그렇게 방해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처방 너그러움이었습니다.